이 고구려 평양성 같은 경우는 아주 넓게 잡아서 길이가 12열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록상으로 그 명문성 똘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뿐이지 그 12열이 되는 그 구간 안에는 또 작은 분단으로 나누어져서 축성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돌에 글을 새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경주 남산비. 이 비석은 신라시대 남산 산성을 쌓을 때 세운 것으로 3년 내에 성이 무너지면 죄를 내린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즉, 공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 있다. 성벽이 무너지면 중한 형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했다. 공사 책임자를 성돌에 새겨놓은 고구려 사람들. 이 고구려 성돌은 1500년 전 고구려 평양성의 축조 과정과 함께 고구려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 철저한 주민 동원 혹은 노동력을 갖다가 수취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구려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식으로 그리고 전 밑에 있는 백성까지가 하나의 이론적 체제하에 동원되고 또 사역되고 하는 그러한 고대 국가의 철저한 지배 질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인원 400만 명, 42년 동안 이뤄진 국가적인 대역사. 평양성은 고구려의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의 승리였다. 고대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궁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양성의 왕궁은 어디쯤이었을까요? 아마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지역쯤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만수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조금 더 보면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고 있는 김일성 동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평양의 주요 시설물들이 모두 지금 보이는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저 숲속 쪽에 보이는 모란봉과 또 최승대가 있는 이 북성이 보이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외성이 보이는데 한눈으로 봐도 아주 좋은 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양성 왕궁의 흔적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평양성 왕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 이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 그 중에 집안에서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입니다. 물론 이 장수왕이 평양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양성은 아닙니다. 평양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건 552년, 장수왕이 내려온 건 427년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얘기하는 이 평양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왕이 평양에 내려왔을 때 장수왕이 머물렀던 또 다른 왕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왕궁의 흔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평양성 왕궁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양성에서 대동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고구려 산성을 만나게 된다. 바로 대성산성이다. 산능선을 따라 쌓은 성이 전체 9km. 지금도 1500년 전의 그 웅장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산성 안은 지금 평양 시민의 유원지로 쓸 만큼 넓을 뿐 아니라 곳곳에 자연 연못이 있다. 병칠터가 있었는데 그 위에 그 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이시설도 자라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어떻게 돼서 된 건지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도 아니고 순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은 마르지 않고 항상 사이서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산성 건설에서 이 지형 조건을 얼만큼 잘 이용하는가, 또 물을 얼만큼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를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 이게 가물어도 예, 마르지 않습니다. 예, 예. 현재 확인된 연못만 170개. 대성산성은 산성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기는 문이 10개 있습니다. 대성산성에서 내려다보면 넓은 터가 펼쳐진다. 바로 안악궁터다. 안악궁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이 있던 왕궁이다. 장수왕은 평소엔 이곳 안악궁에 있다가 전시엔 궁을 떠나 대성산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다면 1500년 전 이곳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요새 기초자리가 아닙니까? 이런 기초자리가 확연하게 알려온 것이 이 안에 2200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잘 남아있진 않지만은, 문자리라고 또 인정되는 것이 1040개.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3240개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발굴됐습니다. 안악궁에서 발견된 주춧돌은 모두 3240개. 그 주춧돌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물지는 모두 51채다. 그건 같을 거예요, 그건. 주춧돌은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다. 딱 같이 뭐 430. 발굴자들이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자를 대면 그만한 위치에 또 기둥자리가 나타나고, 또 이제 다음에 가면 또 그런 기둥자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발굴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춧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악궁. 일직선으로 편전과 침전을 비롯한 남궁, 중궁, 북궁이 있고 북궁 바로 옆엔 서궁, 그리고 동쪽엔 세자가 머무는 동궁이 배치돼 있다. 그렇다면 안악궁의 건물 모습은 어땠을까? 현재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엔 안악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안악궁에서 발굴된 유물은 주로 기와 종류로 독특하고 화려한 문양을 가지고 있다. 안악궁 유물 중 취재팀의 눈길을 끄는 건 치미였다. 치미의 높이가 무려 210cm.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다는 신라 황룡사의 치미보다도 큰 크기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만으로 안악궁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다. 주춧돌만으로도 지붕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병건 교수를